안녕하세요. TQQQ 연구소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반도체 공장이 방금 회사 역사상 가장 좋은 분기를 내놨습니다. 순이익이 1년 전보다 77% 넘게 뛴 그야말로 사상 최대입니다. 그런데 정작 그 회사 주식은 조금 전 미국 프리마켓이 열리자마자 5% 넘게 빠지고 있습니다. 역대 최고 실적을 발표했는데 주가는 오히려 내려가는 겁니다. 실적은 거의 완벽에 가까운데 시장은 팔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따라가면 지금 반도체 섹터 전체의 상태가 함께 드러납니다. TQQQ를 들고 계신 분이라면 이 이야기는 남의 회사 이야기가 아닙니다. 나스닥을 끌고 온 엔진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보여주는 온도계니까요. 먼저 이 회사가 뭐 하는 곳인지부터 짧게 깔고 가겠습니다. 대만의 TSMC, 미국 증시에서는 ADR로 티커 TSM으로 거래되는 이 회사는 세계 1위 파운드리 업체입니다. 파운드리는 쉽게 말해 설계 도면을 받아서 반도체를 대신 찍어주는 위탁 생산 공장입니다. 엔비디아, 애플, AMD 같은 회사들이 칩을 직접 설계는 하지만 그걸 실제로 만드는 공장은 없습니다. 그 도면을 받아서 실제 웨이퍼 위에 새겨주는 회사가 바로 TSMC입니다. 지금 전 세계가 열광하는 인공지능 반도체, 엔비디아의 그 비싼 칩들도 결국 대만의 이 공장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TSMC 실적은 한 회사의 성적표가 아니라 인공지능 투자가 실제로 얼마나 크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산업 전체의 가늠자로 읽힙니다. 엔비디아가 주문을 얼마나 넣었는지, 애플이 신형 칩을 얼마나 찍는지 그 흐름을 가장 먼저 몸으로 느끼는 회사가 여기입니다. 시점부터 정리하겠습니다. 이번 실적은 오늘 오후 대만 본사 시각으로 한낮에 공개됐습니다. 한국 시각으로는 오늘 낮이었죠. 곧이어 대만에서 컨퍼런스 콜이 진행됐고 미국 트레이더들은 아직 정규장을 열지도 않았습니다. 미국 정규장은 오늘 밤 10시 반에야 열립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건 그전 프리마켓의 얇은 거래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대만에서 나온 숫자를 미국 시장이 본격적으로 소화하는 건 오늘 밤부터입니다. 이제 그 숫자를 보겠습니다. 정말 좋습니다. 2분기 매출은 미국 달러 기준 4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60조 원이 넘습니다. 1년 전보다 33.7% 늘었고 회사가 스스로 제시했던 가이던스의 최상단을 찍었습니다. 대만 달러로 보면 1조 2,700억 대만 달러, 전년 대비 36% 증가한 역시 사상 최대 매출입니다. 이걸로 TSMC는 5분기 연속으로 사상 최대 실적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진짜 눈에 띄는 건 이익입니다. 순이익이 7,066억 대만 달러, 미국 달러로 약 220억 달러, 우리 돈 33조 원 안팎입니다. 이게 1년 전보다 무려 77.4% 급증한 분기 사상 최대치입니다. 시장이 예상했던 6,326억 대만 달러를 한참 웃돌았습니다. ADR 한 주당 순이익은 4달러 31센트, 이것도 1년 전보다 77.4% 늘었습니다. 마진은 더 인상적입니다. 매출 총이익률이 67.7%, 회사가 제시했던 65.5%에서 67.5% 구간의 위쪽을 넘었습니다. 영업이익률은 60.3%. 이 회사 역사에서 영업이익률이 60% 선을 넘은 건 처음입니다. 100원어치를 팔면 60원이 영업이익으로 남는다는 뜻입니다. 제조업에서, 그것도 천문학적인 설비 투자가 들어가는 반도체 공장에서 이 정도 마진이 나온다는 건 사실 비정상적으로 높은 겁니다. 순이익률도 55.6%까지 올라왔습니다. 회사는 원가 개선과 가동률 상승이 마진을 밀어올렸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장을 꽉 채워 돌리고 있다는 뜻이죠. 여기까지만 보면 흠잡을 데가 없습니다. 저 77%라는 숫자를 조금 뜯어봐야 합니다. 이번 순이익에는 일회성 이익이 섞여 있습니다. TSMC가 자회사 격인 Vanguard International Semiconductor 지분을 정리하고 재평가하면서 생긴 이익이 약 632억 대만 달러 들어갔습니다. 우리 돈으로 3조 원 안팎입니다. 이건 반도체를 팔아서 번 돈이 아니라 가지고 있던 지분을 정리하면서 장부상으로 잡힌 이익입니다. 다음 분기에 또 나오는 돈이 아니라는 뜻이죠. 그럼 이 돈이 대체 어디서 나오는지를 봐야겠죠. 매출을 사업별로 쪼개보면 그림이 선명해집니다. 고성능 컴퓨팅, 그러니까 인공지능 서버와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반도체를 묶은 이 부문이 전체 매출의 66%를 차지했습니다. 한 분기 만에 20%나 더 커지면서 성장을 통째로 끌고 갔습니다. 반면에 한때 이 회사의 얼굴이었던 스마트폰 부문은 22%로 줄었고 전 분기보다 오히려 4% 뒷걸음쳤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아이폰용 칩이 이 회사의 주인공이었는데 이제는 인공지능이 그 자리를 완전히 밀어냈습니다. TSMC는 더 이상 스마트폰 회사가 아니라 인공지능 회사에 가깝습니다. 공정별로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회로 선폭이 가늘수록 더 최신, 더 비싼 공정인데요. 7나노 이하의 첨단 공정이 웨이퍼 매출의 77%를 차지합니다. 5나노가 33%, 3나노가 30%, 그리고 이제 막 양산에 들어간 최신 2나노가 벌써 3%를 채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렵고 가장 비싼 반도체를 만들 수 있는 회사가 지구상에 사실상 이 회사 하나뿐이고 그 가장 비싼 물건이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한다는 겁니다.
삼성 파운드리도 인텔도 아직 여기까지 못 따라왔습니다. 마진이 60%를 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경쟁자가 없으니 가격을 회사가 정합니다. 그리고 요즘 인공지능 반도체의 진짜 병목은 웨이퍼가 아니라 패키징입니다. 코워스라 부르는 이 첨단 패키징은 여러 개의 칩과 고대 여폭 메모리를 한 판 위에 촘촘히 붙여 하나의 거대한 인공지능 칩으로 완성하는 조립 기술인데요. 엔비디아 칩이 아무리 설계가 뛰어나도 이 조립 공정을 통과하지 못하면 완성품이 안 나옵니다. 그 병목을 쥐고 있는 회사가 바로 TSMC입니다. 그래서 TSMC가 이 패키징 설비를 얼마나 늘리느냐가 곧 전 세계의 인공지능 칩이 얼마나 풀리느냐를 결정합니다. 이번에 설비 투자를 크게 올려 잡은 데에는 이 패키징 증설목도 큽니다. 여기까지가 이미 벌어진 실적이라면 시장이 진짜 궁금해하는 건 앞으로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TSMC는 공격적으로 나왔습니다. 다음 분기 매출 가이던스를 416억에서 458억 달러로 제시했습니다. 중간값을 잡으면 또 사상 최대입니다. 이번 분기 402억보다 10% 넘게 더 크죠.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올해 연간 매출 성장률 전망을 기존 30% 이상에서 40%를 살짝 웃도는 수준으로 대폭 끌어올렸습니다. 회사가 스스로 눈높이를 이렇게 크게 높였다는 건 그만큼 앞으로 들어올 주문이 확실하다는 자신감의 표현입니다. 투자 계획은 더 셉니다. 올해 설비 투자 전망을 600억에서 640억 달러로 올려 잡았습니다. 기존 520억에서 560억 달러였던 걸 크게 높인 겁니다. 우리 돈으로 90조 원이 넘는 돈을 한 해 공장 짓는 데 쓰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미국에 1000억 달러를 추가로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계획까지 합치면 미국 투자 규모만 2650억 달러, 우리 돈 400조 원에 육박합니다. 애리조나에 공장을 4개 더 짓겠다고 했고 회장은 A14 공정을 2028년에 그 다음 세대인 A13과 A12를 2029년에 양산하겠다는 로드맵까지 펼쳐 보였습니다. 다만 그 1000억 달러 추가 투자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된 시간표는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최고 재무책임자 웬델 황은 준비된 발언에서 이나노 공정의 가파른 양산 확대를 포함해 최첨단 공정 수요가 계속 강하게 이어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발표의 메시지는 하나로 모입니다. 인공지능 수요는 우리가 봐도 예상보다 강하다. 그래서 우리는 돈을 더 쓰고 전망을 더 올린다. 이건 그냥 좋은 실적이 아니라 최근 시장을 짓눌러온 공포에 대한 정면 반박이었습니다. 그 공포는 반도체 고점 통과, 이른바 픽아웃 우려입니다. 이건 어제 오늘 나온 얘기가 아닙니다. 몇 주 전부터 시장 한편에서는 인공지능 투자가 너무 앞서갔다. 이제 슬슬 정점을 찍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 반복해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의심이 이번 주 반도체 종목들의 가격에 유난히 무겁게 실렸습니다. TSMC는 사상 최대 실적과 투자 확대로 그 의심의 대고 아니라고 답한 겁니다. 회사 쪽 논리는 분명합니다. 실적도 예상을 넘었고 투자까지 늘렸다면 그건 인공지능 수요가 생각보다 훨씬 견조하다는 뜻으로 봐야 한다는 거죠. 자, 이제 처음에 그 이상한 장면으로 돌아갑니다. 실적은 이렇게 완벽에 가까운데 왜 주가는 빠지고 있을까요? 답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겹입니다. 하나씩 벗겨보겠습니다. 첫 번째 겹은 반도체 섹터 전체가 이미 조정 한복판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TSMC 실적이 아무리 좋아도 반도체판 전체 분위기가 얼어있으면 혼자 튀어오르기가 어렵습니다. 어제 미국장이 딱 그랬습니다. 나스닥 지수 자체는 애플이 사상 최고가를 새로 쓰며 떠받쳐 오히려 올랐는데 그 안에서 반도체만 따로 우수수 빠진 속이 갈라진 장이었습니다. 지수는 초록불인데 반도체 섹터만 홀로 조정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어제 그 안에서도 유독 크게 흔들린 건 메모리 쪽이었는데 메모리와 TSMC가 하는 파운드리는 사업의 성격이 아예 다릅니다. 메모리는 규격 제품을 대량으로 찍어내 공급이 조금만 늘어도 가격이 출렁이는 사이클 산업이고 TSMC의 최첨단 파운드리는 대체 불가능한 주문 생산이라 가격이 그렇게 쉽게 출렁이지 않습니다. 그러니 메모리가 흔들렸다고 파운드리 실적까지 싸잡아 의심하는 건 사과값이 떨어졌다고 오렌지 농장을 걱정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두 번째 겹은 소문에 사고 뉴스의 판단은 오래된 시장 격언입니다. 이번 실적이 좋을 거라는 건 사실 어느 정도 예상돼 있었습니다. 이미 지난주에 월간 매출 속보로 2분기 매출이 사상 최대라는 신호가 먼저 나왔었거든요. 한마디로 말하면 킹 반영입니다. 그러니 막상 정식 실적이 확인되는 순간 기대를 안고 미리 들어와 있던 돈 일부가 차익을 실현하며 빠져나가는 겁니다. 좋은 뉴스가 확정되는 순간이 오히려 파는 자리가 되는 자주 반복되는 패턴입니다. 세 번째 겹은 지금 우리가 보는 가격이 진짜 결론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조금 전 미국 새벽 프리마켓에서 TSMC ADR의 움직임을 보면 꽤 요동쳤습니다. 장이 열리자마자 한순간 428달러까지 잠깐 튀었다가 곧바로 397달러 부근까지 밀렸습니다. 지금은 398달러 안팎으로 낙폭을 더 키워 어제 종가 419달러 48센트 대비 5%가량 내린 자리에 있습니다. 위로 잠깐 솟구쳤다가 곧장 아래로 꺾인
전형적인 뉴스에 파는 모양새입니다. 그런데 이 프리마켓은 거래량이 아주 얇습니다. 진짜 미국 자금이 이 실적을 두고 표결하는 건 오늘 밤 10시 반 정규장이 열리고 나서입니다. 그러니 지금의 마이너스를 최종 판정으로 단정하기엔 이릅니다. 오늘 밤 시가는 예측하지 않겠습니다. 프리마켓과 정규장 사이 간극이 크니까요. 네 번째 겹은 시장의 눈이 이미 실적 숫자보다 그 너머를 보고 있다는 점입니다. 매출이 사상 최대다, 이익률이 60%를 넘었다, 이런 헤드라인은 발표 전부터 어느 정도 예견돼 있어서 추가 동력이 잘 안 붙습니다. 진짜 주가를 움직이는 건 컨퍼런스 콜에서 풀리는 디테일인데 이번 콜의 이야기가 딱 그 관망 심리를 설명해 줍니다. 특히 마진이 그렇습니다. 최고 재무책임자 웬델 황은 다음 분기 매출 총이익률을 65%에서 67% 사이로 제시했는데 이번 분기 67.7%보다 오히려 낮습니다. 이제 막 양산을 시작한 이나노가 하반기 마진을 3에서 4%포인트가량 끌어내리고 미국을 비롯한 해외 공장이 초기엔 2에서 3%포인트, 나중엔 3에서 4%포인트까지 더 갉아먹는다는 겁니다. 사상 최대 실적을 낸 바로 그 자리에서 앞으로 마진이 눌린다고 스스로 못 박았으니 시장이 마냥 반기기는 어려웠던 거죠. 물론 회사는 이걸 약점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렇다고 콜 전체가 조심스럽기만 했던 건 아닙니다. 정작 수요를 두고는 자신감이 뚜렷했습니다. 최고 경영자 CC 웨이는 인공지능이라는 흐름에 대한 확신이 매우 높다며 이 강세가 2029년에서 2030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본다고 했습니다. 자동차와 로봇으로까지 번지는 하나의 새로운 산업이 열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중간에 잠깐 주춤하는 구간이 있을지는 자신도 확신할 수 없다고 솔직하게 덧붙였는데 무작정 장밋빛만 칠하지 않은 이 균형 잡힌 태도가 오히려 신뢰를 더합니다. 그는 최첨단 공정이라는 벽을 두고 지름길은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편의점에서 우유를 집어오듯 뚝딱 살 수 있는 기술이 아니라는 뜻이죠. 여기서 한국 투자자 입장에서 한 겹 더 짚어보겠습니다. TSMC가 최첨단 공정과 패키징 물량을 늘리면 그 위에서 엔비디아의 인공지능 칩 생산이 늘고 그 칩에는 고대 여폭 메모리, 이른바 HBM이 반드시 붙습니다. 그 HBM의 핵심 공급사가 바로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죠. 그래서 TSMC의 공장이 바쁘게 돌수록 그 온기가 한국 반도체로도 번질 수 있다고 시장은 봅니다. 이제 밸류에이션을 짚어보겠습니다. 실적이 아무리 좋아도 이미 비싼 가격이면 앞으로 오를 여력은 줄어듭니다. 우리가 봐야 할 건 지금 이 가격의 그 성장성이 얼마나 반영돼 있느냐입니다. 여기서 과거 실적 기준과 미래 추정 기준을 나눠봐야 합니다. 이익이 워낙 빠르게 늘어서 지난 12달 이익으로 계산하면 배수가 높게 나오고 앞으로 벌 이익으로 계산하면 낮아집니다. 과거 기준으로는 비싸 보여도 미래 기준으로는 훨씬 싸 보입니다. 그리고 매출이 연 40% 넘게 크는 회사가 미래 기준으로 20배 초중반이라면 인공지능 대장주들 중에서 결코 비싼 축이 아닙니다. 마진이 60%를 넘고 사실상 독점에 가까운 회사라는 걸 감안하면 더욱 그렇습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여러분이 딱 하나 가져가셨으면 하는 렌스는 이겁니다. 실적과 주가는 다른 시계로 움직인다. 실적은 이미 지나간 분기의 성적표고 주가는 앞으로의 기대와 지금의 공포가 섞인 살아있는 심리입니다. 그래서 사상 최대 실적과 주가 하락이 같은 날 나올 수 있습니다. 좋은 실적이 나왔는데 주가가 빠질 때 이건 실적이 틀린 게 아니라 시장이 이미 그걸 알고 있었거나 지금 섹터 전체의 심리가 얼어있다는 신호입니다. 앞으로 호실적에 주가가 빠지는 장면을 보시거든 숫자를 탓하기 전에 시장의 시계를 먼저 확인해 보세요. 그럼 앞으로 뭘 지켜봐야 할까요? 검증의 무대는 오늘 밤입니다. 대만에서 나온 이 성적표를 미국 정규장이 10시 반에 열어 어떻게 값을 매기는지, 얇은 프리마켓의 마이너스가 정규장에서 회복되는지 아니면 굳어지는지가 첫 번째 확인점입니다. 그리고 이달 말로 예정된 SK하이닉스 실적이 두 번째 확인점입니다. TSMC가 그린 이 인공지능 수요의 그림이 한국 메모리로도 이어지는지 아니면 메모리는 메모리대로 다른 길을 가는지가 거기서 갈립니다. 이 두 장면이 지금의 피크아웃 논쟁에 실제로 답을 내줄 겁니다. 이쯤에서 여러분 생각이 궁금합니다. 사상 최대 실적을 내고도 주가가 빠지는 이 장면을 여러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인공지능 슈퍼사이클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회사 편의 손을 들어주시겠습니까? 아니면 이제 슬슬 정점이 다가온다는 피크아웃 쪽에 가깝다고 보시나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마지막으로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시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이 실험을 계속 함께 지켜봐 주실 분이라면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오늘 밤 미국장이 이 성적표를 어떻게 받아드는지 저도 같은 눈으로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지금까지 TQQQ 연구소였습니다.